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5급 한자 학습편 제37강 14번 무기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끊을절 배일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잘 드는 큰 칼로 단번에 나무 토막을 둘로 잘라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끊을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7칠변의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러 번의 뜻을 나타내는 7칠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벤다 또 자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칼도를 결합하여 끊을절 배일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끊을절 모두체는 여러 번 칼질을 하여 이를 끊는다 또 벤다는 뜻이며 보기로 절단이 있고 톱질하듯이 이를 가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절치부심이 있고 칼로 끊어내려고 애쓰듯이 3. 정성스럽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친절이 있고 정성스러운 정도가 4. 매우 높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절친이 있고 칼질을 하여 5. 온통 모두 자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일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끊을절, 배일절, 가을절, 정성스러울절, 매우절, 모두체, 온통체입니다. 이 글자에서 끊을절이 모두체의 뜻으로 쓰이는 때에는 모두 온통의 뜻으로 쓰일 때는 체로 읽고 쓴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땅을 나눌 때는 정확한 측량을 하여서 편말을 받고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반드시 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가운데에 주사릭을 나타내고 그 왼쪽과 오른쪽에 8팔을 결합하여 반드시 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편말의 뜻을 나타내는 주사릭이 글자 모양이 변형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나눌팔의 뜻을 나타내는 8팔이 왼점과 오른점으로 변형한 모양을 그 왼쪽과 오른쪽에 결합하여 반드시 필, 꼭 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반드시 필은 땅을 나눌 때에는 정확한 측량을 하여 편말을 받고 나누는 것이 1.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필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반드시 필, 꼭 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끊을절은 7칠변의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7칠은 여러 번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잘 잘리지 않을 때는 여러 번 칼도 칼질을 해서 자른다 또 벤다는 뜻을 나타내서 끊을절 또 배일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필입니다. 반드시 필은 편말의 뜻을 나타내는 주사릭이 변형한 모양을 먼저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사릭을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왼쪽에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왼점과 오른점을 결합하여 땅을 나눌 때에는 정확한 측량을 하여 편말을 받고 나눌 팔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반드시 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숨길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친구가 모르게 물건을 몸 뒤로 숨기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숨길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보일시변에 반드시 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제사상의 신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반드시 필을 결합하여서 숨길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숨길비는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제사상에 반드시 있다고 믿었으므로 신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를 숨긴다 또 비밀이란 뜻이며 보기로 비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신비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신비가 있습니다. 또 이 곡식 숨길비는 봉건 시대에는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을 세금으로 나라에 바쳐야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생존의 방편으로 곡식을 반드시 남몰래 곡식 숨긴다 또 비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비밀이 있습니다. 현대 이 숨길비가 본자이며 이 곡식 숨길비는 속자인데 이 곡식 숨길비 비밀비가 널리 쓰이기 때문에 한자 쓰기에서는 이 글자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같은 동의자입니다. 다음은 빽빽알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열대지방에서 밀림이 우거진 그림이 있습니다. 빽빽알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촘촘알밀, 빽빽알밀 밑에 매산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촘촘알밀, 빽빽알밀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매산을 결합하여 빽빽알밀, 촘촘알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촘촘알밀은 나무로 지은 집에서 지붕 밑에 대들보에 석가래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반드시 필은 이 글자에서는 석가래의 뜻이 됩니다. 이를 촘촘하다 또 빽빽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빽빽알밀은 촘촘하게 나무가 우거진 깊은 산속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빽빽하다 또 촘촘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밀림이 있고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서 보는 이가 없어 아무도 모르는 경우를 나타내어 이 비밀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은밀이 있고 나무가 빽빽하듯이 사람들의 사이가 참 가깝다 또 친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친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빽빽알밀, 촘촘알밀, 비밀밀, 가까울밀, 친할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한자 쓰기에서는 이 속자로 나타내었습니다. 활자에서 이 글자가 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벼화변에 반드시 피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드간 옛날에 봉건시대에 나라의 땅을 경작해서 곡식을 세금으로 바쳤는데, 백성들이 생존의 방편으로 그 곡식을 반드시 숨긴다는 뜻을 나타내서 숨길비 또 비밀비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공부한 숨길비는 보일시변에 반드시 피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일시는 제사상의 뜻이고, 그 제사상에는 반드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남이 보지 못하게 숨긴다는 뜻을 나타내서 숨길비 또 비밀비가 되었고,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비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신비할비입니다. 다음은 빽빽알밀, 촘촘알밀입니다. 빽빽알밀, 촘촘알밀은 진면 밑에 반드시 피를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진면은 지붕 밑이라는 뜻이고, 그 지붕 밑에 대들보의 석가래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촘촘알밀입니다. 그리고 그 산의 나무가 촘촘하게 우겨져 있는 것처럼 빽빽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매산을 결합해서 빽빽알밀, 촘촘알밀이 되었고, 또 그 깊은 산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경우를 나타내어서 비밀밀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벌꿀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꿀벌의 그림이 있습니다. 벌꿀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촘촘알밀 밑에 벌레회를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촘촘알밀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었는데 그 뜻은 촘촘한 벌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벌의 뜻을 나타내는 벌레회를 결합하여 벌꿀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벌꿀밀은 촘촘한 벌집에 벌이 꽃에서 꿀을 모아와 저장해 둔다는 것을 나타내어 일 벌꿀 또 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복밀이 있고 꿀의 맛처럼 이 달다 또 달콤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미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벌꿀밀, 꿀밀, 달밀, 달콤할 밀입니다. 다음은 쇠철, 쇠붙이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철도에서 사용하는 이 쇠붙이의 그림이 있습니다. 쇠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상할제와 그리고 보일정, 드러낼정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이 자를제는 초목의 싹을 칼이나 낫 등의 연모로 이를 자른다 또 상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드러낼 점은 사람이 말로 자기의 생각을 바로 표현하여 이를 드러낸다는 뜻이며, 보기로 노정이 있고 고마운 뜻을 드러내어 선물을 드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증정이 있습니다. 자원은 쇠철은 쇠붙이는 표면이 상하여 녹이 슬어 드러나는 성질을 나타내어 쇠 또 쇠붙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강철이 있고 쇠로 만든 이 무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촌철이 있고 쇠처럼 단단하고 굳건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철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쇠철, 쇠붙이철, 무기철, 굳건할 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벌꿀밀, 꿀밀은 촘촘할 밀을 글자 위에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촘촘한 벌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촘촘한 벌집에 그 밑에 벌레회 벌레충은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 촘촘한 벌집에 벌이 꽃에서 꿀을 모아서 저장해 둔다는 뜻을 나타내서 벌꿀밀 또 꿀밀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벌꿀밀 꿀밀입니다. 다음은 쇠철입니다. 쇠철은 쇠금변에 그래서 이 쇠붙이는 그 성질이 표면이 상하여 겉에 녹이 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쇠금변에 자를제가 이 상할제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표면이 상하여 드러날 정, 곧 녹이 슬어서 드러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그런 금속이 바로 쇠붙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쇠금변의 상할제와 드러날 정을 결합하여 쇠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처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절에 있는 부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부처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안일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안일불을 결합하여 부처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부처불은 절에 있는 돌부처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고 부처를 뜻하는 인도말 붓다의 음을 적은 한자로 일 부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불교가 있고 불교의 진리를 이 깨닫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불이 있고 음을 빌어 삼 프랑스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불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부처불, 깨달을 불, 프랑스 불입니다. 다음은 불식할 불, 떨어불 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불을 햇볕에 말려서 먼지를 떨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불식할 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손수변에 버릴 불, 아닐 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버릴 불, 아닐 불을 결합하여 불식할 불, 떨어버릴 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불식할 불은 손으로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먼지를 떨어내어 버리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불식한다 또 떨어버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불식이 있고 물건을 사고 그 대가를 갚는 것을 나타내어 이 지불한다 또 값치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불식할 불, 떨어버릴 불, 지불할 불, 값치를 불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불은 사람인 변에 안일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있는 돌부처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뜻이 되고 또 인도 말의 붓다를 한자로 적는 그 음을 나타내어서 부처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식할 불입니다. 불식할 불은 손수변에 버릴 불, 아닐 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는 버릴 불의 뜻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먼지를 떨어내어 버리는 것을 나타내어서 불식할 불 또 떨어버릴 불의 글자가 되었고 또 물건을 사고 그 값을 치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지불할 불, 값치를 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할 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소비할 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버릴 불 밑에 조개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 써서 없애버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버릴 불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돈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결합하여 소비할 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소비할 비는 물건을 사는 데 써서 없애버린 돈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소비한다 또 쓴다는 뜻이며 보기로 낭비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 돈이 이 비용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비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소비할 비, 쓸 비, 비용 비입니다. 다음은 알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맞은 그림이 있습니다. 알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화살시 변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맞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화살시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대답하는 말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알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알지는 화살이 관역에 들어맞듯이 묻는 말에 들어맞게 대답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안다, 분별한다, 또 깨닫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지능이 있고 사리를 아는 사람이 이를 맞다, 이 주관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지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알지, 분별할지, 깨달을지, 주관할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버릴 뿌리인데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없애버린, 조개패,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비한다는 뜻이 되어서 소비할 비가 되었고 또 쓸 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 돈이 비용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비용비입니다. 다음은 알지입니다. 알지는 화살시변에 입구를 결합했는데 여기서 화살시는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고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맞듯이 묻는 말에 대해서 딱 들어맞게 말하는 것은 곧 알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서 알지가 되었습니다.